오늘을 다 마칠 수 있겠죠? 자, 108쪽에 30절이요. 같이 읽죠. 진서의 왈 양유일개신이 단단해요. 무탁이나 기심이 휴유원하여 기여 유용원하고 인지유기를 막기 유지하며 인지언성을 기심호지 불시 약자 기구 추리면 식능용지라 이능 보아 자손 여민이니 상력 유리제리라. 인지유기를 모질이 오지하며 인지연성을 이위지하여 비불통이면 식불능용이라. 이 불능 보아 자손 여민이니 여괄태제리라. 진서라고 하는 책은요, 그 밑에 참고라고 쓴 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상서, 다시 말해서 서경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서 서경은 우서, 그 다음에 하서, 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주나라의 역사서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나라의 진자는 나중에 진시황제의 그 진나라가 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 진시황제의 그 진나라 때 언제냐면은 춘추시대 때의 진나라 얘기예요. 그 춘추 좌전에 그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 위에 있는 30절의 문장 뜻부터 파악하고요. 약유일개신이 단단해요. 그죠? 만약에 어느 일개라는 한 사람, 하나의 그저 신하가 단단한 듯하고, 단단하다라고 할 때 단단한 것은 결단력이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 109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단단은 성일지 모야라. 그러니까 이때 앞에다 성자성은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한결같은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일에 대해서 딱 결정하면은 그 이상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단단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신하가 단단한 듯하고 그 다음에 무탁이나 기심이 휴연하여 다른 재주는 없지만 그 마음이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기여유 용언하고 마치 담는 듯함이 있다. 다시 말해서 관용함이 있는 듯하고 관용함이 있고 인지유기를 관용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 듯하고 인지유기를 다른 사람이 재주 있음을 약히 유지하며 마치 자기 몸에 둔 것처럼 하면서 하고 그 다음 하며 인지언성을 다른 사람의 그 착할 언자 성자는 뭐 우리가 보통 통명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착하고 어질물 기심호지 불시약 자기구출이면 하면 기심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좋아함이 이거죠. 다른 사람이 참 언성 착하고 어진 것을 마치 그 자기 진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불시 뿐시자입니다. 다 마치 자기 그 자자는 뭐뭐로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기구출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할 뿐만이 아니면 그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 재주 있고 어질더라. 내 마음으로도 참 기뻐하는 것이 그냥 마치 사람 입 바른 소리 하듯이 입에서만 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말과 그 다음에 마음이 같다면은 이러면은 식능용지라 이는 능히 받아들이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충분히 사람이 그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라. 이능 보호 이로써 능히 보존한다. 무엇을? 자손 여민이니 능히 우리 자손과 백성들을 능히 나의 자손과 여민 그러면은 검은 머리 백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 우리 이제 검은색이니까 머리카락이 그래서 내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함이니 상력 유이제리라 오히려 또한 이것이 이로움이리라. 그죠? 이것이 오히려 이로움을 두는 것이라 인지유기를 다른 사람의 재주 있음을 모질이 오지하며 자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러니까 모질하게 우리가 모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 질투하고
질투하고서 그 다음에 시기하면서 미워하며 인지언성을 다른 사람이 착하고 그 어질물 다른 사람의 착하고 어질물 이위지하여 또 어기면서 비자는 하여금 비자입니다. 하여금 사자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어기면서 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능히 관용함이 없는 것이라. 그저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 이 불능 보아 자손 여민이니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용이 없다면은 능히 우리의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하지 못하니 또한 뭐예요? 위태롭다라고 하리라. 자, 이 말을 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목공입니다. 그 당시 진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참으로 참 창피스러운 일을 했었죠. 그 밑에 보면은 참고의 그 원문을 보시면은요. 기자 자정으로 사고진왈, 그러니까 춘추 좌전 노나라 희공 32년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나라는 어느 나라의 그 후손인가요? 기나라. 우리 기우라고 할 때 기우의 그 기나라입니다. 하나라죠. 하나라의 그 후손을 나중에 주나라의 그 누구의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고 하나라의 후손을 찾아서 기 땅을 봉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뭐 이렇게 불안불안한지 기우라는 말이 생긴 게 바로 요 기우인데요. 기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자 그러면은 기나라의 자식이에요? 예? 기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진나라는 진목공이죠. 그러니까 땅의 크기에 따라서 공후 백자남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기나라의 그 군주를 얘기합니다. 기나라의 제후가 이제 자에 해당되는 거죠. 자작벼슬. 그러니까 기나라 군주가 이런 뜻입니다. 기나라 군주가 정나라로부터 와서 그죠? 정나라로부터 그죠? 정나라로부터 그다음에 사고진이죠. 기나라의 그 군주가 정나라로부터 뭐냐면은 하여금 고하였다니까 사신을 보내어서 그 진나라 군주에게 진목공입니다. 그 진이다 그러면 진목공, 그러니까 진 그러면 그냥 진목공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기자가 정나라로부터 왜 왔느냐면은 지금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아장키 북문직관하니, 관자는 뭐 열쇠, 관, 뭐 관리 다 뜻하니까 그 정인이 그러면 정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나라 군주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정나라 군주인데 이제 정인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정나라 군주가 어디 가기 위해서 그 이웃 나라인 그 기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기자한테 내가 갈 테니까 대신 우리 땅 저 북쪽 좀 잘 좀 봐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북문 열쇠까지 이렇게 맡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북문의 열쇠를 맡도록 하였으니, 관리하게 하였으니, 약 잠사 이래면 만약에 몰래 군대를 보내서 오게 한다면, 그러니까 군대를 보낸다면은, 보내어서 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북문을 열어줄 테니까, 열쇠를 너네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한다면은 국가를 가히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나라를 요참에 집어삼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마 기나라가 내심으로는 누구냐면 정나라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나라가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런 줄도 모르는 정나라 군주는 기나라를 믿고서는 이제 좀 갔다 올 동안에 우리 북쪽 국경선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기자가 딴 마음을 먹고서는 누구야 목공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목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공이 대신에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 방저 건숙한데, 어조사 저자를 읽어야 되겠죠. 저 건숙을 방문하였는데 라는 것은 건숙이라고 하는 이 진나라의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방문해서 물었더니 건숙이 뭐라고 했느냐? 왈 불가라. 이것은 예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공사언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 이때 공은 진목공을 얘기하는 거죠.
진목공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거에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여금 맹명과 서걸과 그 다음에 백률이라고 하는 이 세 장수를 동원하여서 세 장수들로 하여금 벌정이러니 정나라를 쳤더니 정나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위태하니까 당대 또 최고의 그 옆에 누구냐면 진나라 최고의 강국이죠. 진나라 양공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저기 막 했더니만은 진나라 양공이 그쵸. 왜냐하면 저 정나라 무너지면은 자기한테도 이제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진양공이 솔사하여 친히 군주가 바로 뭐 군사들을 거느리고서 그 다음에 진나라를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패진사우 효하고 효 땅에서 진나라의 군사들을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던 맹명, 서걸, 백을 이 세 장수를 수기 삼솔하니라. 뭐 장수 수로 읽으셔야 되겠죠. 이때는 세 장수, 그러니까 기 삼수 세 장수를 잡아 가두었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진목공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국제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게 되겠죠. 그 군주가 자리 비운 틈을 타가지고 저 기나라 군주하고서 몰래 사통해가지고서는 남 땅을 쳐들어갔고, 그래도 당연히 이기면은 큰 소리 칠 텐데, 그래도 철저하게 자 진나라 양공이 군사를 보내서 정나라를 도와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군주죠.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서로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혹시 우리가 칠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국제관계를 살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이제 다 패배하고 나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건숙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참 잘못이더라. 오히려 건숙이 이제 이러니까 다른 간신배들이 막 부추겼겠죠. 부추겼으니까 지금 그 군사들을 동원했다가 정말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니까 나중에 크게 뉘우치고서 자 위에서 했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유일개신이 단단해요 못하기를 기심하니 휴원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한 신하가 단단하면서 다른 재주는 없고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 아름답더라.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건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사람의 재주 있는 거를 자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참 좋은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을 발탁돼서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막는 사람들은 아까 누구냐 맹명이나 서걸이나 백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군주를 뒤 쏘시기질을 해가지고서는 전쟁이나 일으키게 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간신배와 현인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이걸 잘 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 그 백성들과 우리 자손들을 보존하는 것인지 내가 앞으로는 이 말들을 잘 가려서 듣겠다. 신하들을 잘 골라서 정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진목공은 춘추시대 때 어쨌든 간에 어진 군주로서 굉장히 그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 앞서서 이미 한번 크게 그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난 뒤에 그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주서라고 하는 책의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도가 좀 이렇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장 31절 자 유인인이라야 방유지하고 병저사이하여 불려 동중국 하나니 차위 유인인이라야 위능애인하며 능오인이니라.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방이다 그러면 추방한다 라는 뜻입니다. 추방하고 유배 보낸다 라는 뜻이죠. 방유지. 그러니까 멀리 그 추방을 하고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멀리 추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그저 간신배들,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 소인배들을 방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저사이하여 저 사방의 변방으로, 우리가 오랑캐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변방이라 변방족을 표현합니다. 저 사방의 변방으로 병자는 내쫓는다 라는 뜻입니다. 내쫓아서 불려 동중국 하나니, 이때 중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 가운데, 다시 말해 도읍지를 얘기하는 거죠. 군주가 있는 그 도읍지 가운데에서 함께 하게 하지 못하니 차위 유인이라야, 이것은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위능예인하며 능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느니라. 위능예인, 위능오인이다라고 할 때 그 애인, 오인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리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인인이라고 할 때 인인은 위정자로서, 그러니까 최고의 군주로서 어진 사람만이 신하들 잘못한 사람들을 추방시킬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진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이를 추방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군주 자리에서 그저 권력쟁탈전이 벌어나서 쫓겨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증자가 얘기하는 이 인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마도 순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소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나?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저 주에 보면 주석에 방거 악인 모질이 유자는 독인인이라야 능지하니 여 순방 사죄의 천하한복이라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악인과 모질, 다시 말해서 그 상대방을 모함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의 종류는, 이러한 무리들을 방거, 그러니까 추방해서 없애는 것은 독인인이라야, 그죠? 오직 어진 사람의, 약간 유라고 하는 것을 홀로 독자의 독, 다만 독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능하니, 능지하니, 능히 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누구와 같으냐? 순임금이 사죄, 그죠? 4명의 그 죄인들을 추방하여서 천하가 다 복종한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밑에 소에 제가 해설해 놓은 내용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우서 순전편이라 돼 있죠. 우서 순전편 12장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공공우 뭐예요? 유주하시며, 다시 말해서 당시에 그 여기 사악이라고도 표현한 사람인데, 또는 사흉이라고도 표현한 사람, 사흉 또는 사죄 또는 사악, 이 4가지로도 다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순임금하고 관련해서 그 유명한 내용이죠. 사악 또는 뭐 사죄, 또 하나 뭐였죠? 사흉, 사흉. 이렇게도 표현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 나오는 공공시, 환도, 그 다음에 삼묘, 그 다음에 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공공시를, 그죠? 유주, 공공시를 유주의 유라고 하는 것은 유배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환도우 숭산, 환도를 바로 숭산에 추방시켰고, 뚫을 찬자인데요. 삼묘 삼위하시며, 삼위라고 하는 지역 멀리로 아예 그저 쫓아보냈고, 그 다음에 곤우 우산하시며, 곤을 우산으로 그저 그 유배 보내어서 죽게 하였으며, 그래서 극자는 그 유배 보내어서 죽을 곤자, 극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곤은 누구냐면은 우리 많이 나왔죠. 우임금의 아버지입니다. 우임금의 아버지가 처음에 9년 옥수를 당했을 때 누구냐면 요임금이 워낙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 추천해보라 그랬더니만 이 곤을 추천했었죠. 그래서 곤은 사특해가지고 홍수를 다스릴 수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수를 다스리는 데는 누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홍수에 백성들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동원하기가 쉽지 않겠죠. 도망가기가 일수일 테니까. 그래서 그만한 덕을 갖추지 못하면 이른바 국가 대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어쩔 수 없이 이 곤을 썼죠. 곤을 썼는데 우리 같으면 한 번 잘못했다. 요즘에 뭐 대중 추수주의 정치할 때는 이게 참 통하지도 않는 얘기일 텐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제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일단 실수하는 경우도 또 생기고 뭐 예기치 못하게 이런저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다스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3번까지 봐주는 거죠. 그랬는데도 계속 실패를 하니까 결국 귀양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자가 귀양 보내 죽을 극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곤을 우산으로 귀양 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누구를 등극하냐면은 순을 섭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이 이리저리 해서 알아본 결과 이제 우에게 치수 사업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사람, 그러니까
환도, 삼묘, 곤 요 네 사람을 우리가 사흉 또는 사죄, 사악 이렇게도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때 나오는 유와 공공을 유했고 그 다음에 환도를 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31절에서 나오는 유인인이라야 방유지에 나오는 방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유에 해당되는 것 속에는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찬, 극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보내서 추방을 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죄하시며 이게 네 사람을 다 죄 주었으며 그래서 이에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 이 사흉 또는 사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각 지역별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의 그 제후들입니다. 그때 대표하는 제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잘나 이게 도대체 이 국가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임금도 이들을 다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9년 홍수를 맞이하고 하니까는 야 이거 내가 나이는 들었고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서 80으로 돼가는데 도대체가 이게 이제 영이 안 쓰잖아요. 더더욱이 이제 9년 홍수까지를 닥치니까 이거 빠릿빠릿하게 그 지도자로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섭정할 사람을 찾아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아들인 단주를 추천했습니다. 했더니 임금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조금 포악해가지고 다스릴 수 없다. 거듭거듭 신하들이 하는데도 아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한 게 바로 순을 그 추천을 해줍니다. 순이 나이가 아직 30살? 요 정도 때에 섭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시험을 또 겪고 왜냐면은 요임금이 서로 신하들이 다 짜고서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간의 이해관계 이렇게 나눠 먹기 위해서 순을 짜놓고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딸들 둘이 있다 그랬죠. 아영과 아황 둘을 시집을 보내버려요.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거기 신하로 보내요. 다시 말해서 안팎으로 감시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렇게 옛날에 그 성인이 그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데 이 정도로 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냥 시집 보냈겠습니까? 안팎으로 보고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집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집안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의 집안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왕가를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아들들을 신하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바깥의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해서 끊임없이 보고하게 만들고 그게 마치 합격을 하는 거죠. 1년 만에 충분히 그럴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1년이 아니라 그래도 3년간 시험을 하는 겁니다. 3년간 시험을 하고 나서 괜찮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섭정 자리에 올리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를 다스리게 했던 거죠. 그러한 사람만이어야.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게 딱 하나겠다. 저 사방에 저 사흉들, 그죠? 저 사악들이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서는 전혀 국가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들을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하라 그랬더니 순임금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법을 만듭니다. 기존에 죄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사형시키고 했던 이런 법률인데 법들을 전부 다 조금 다소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크게 정말 그 죽일 죄들 아니고 나서는 멀리 추방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친소관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서 엄격히 집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순이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다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그 바탕 하에서 치수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국민 통합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년 홍수라라고 했을 때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이거는 국가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른바 국가가 거의 절체절명의 사건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부터 홍수가 나가지고 몇 년 동 9년 동 뭐 9년까지도 갈 필요 없죠. 한 3년만 홍수 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영이 안 쓰잖아요. 그죠? 국가 영이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은 그만한 백성들로부터 이 민심을 얻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치수 사업을 했고 이러한 국가적 어마어마한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백성들의 도움을 해서 잘 극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이래로 황하문명권 역사 이래로 최고의 태평성대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순임금을 예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 귀절 견현이 불능거 하며 거의 불능선이
이거를 만이라 읽으세요. 만야여 견불선이 불능퇴하며 퇴불능원이 과야니라. 자, 어진 일을 보고도 능히 들 것자인데 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천거하지 아니하며 천거하고도 능히 앞세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태만함이고 태만하다라는 만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불선이 불선함을 보고도 능히 물리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물리치고 나서도 능히 멀리하지 아니함이 허물이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앞에서 나오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에 오직 어진 사람만이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 법을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법 집행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쓰는 신하들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내가 위정자로서 어진 사람을 보았다. 그럼 저 사람 참 어지러 그러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쓰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진 사람을 보고도 능히 천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 가운데서도 어진 신하가 있는데 내가 이를테면 재상을 맡고 있다. 근데 참 저 사람이 들어와서 이 내각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천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천거했는데도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 먼저 써야 되겠죠. 먼저 앞자리에 세워놔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위정자로서의 태만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자와 관련해서는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에 정현이 주석을 달아놓은 그 주의 내용을 보면은 명은 독위만이니 그죠? 만자라고 읽어야 되니 그죠? 읽음이 만이 되어야 하니 성지오해라. 이건 다시 말해서 발음의 잘못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그 밑에 보면은 명자, 만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듣고서는 이걸 듣고서는 이 누가 기록할 때 잘못 명자로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55쪽 한번 보세요. 155쪽의 주자는 이게 적당히 좀 얼버무렸는데 155쪽에 자, 그 10-16 있죠? 10-16 아래 첫 번째 줄에 보면 명은 정시운 당장만이요. 그래서 정시는 마땅히 만자라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시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정현의 그 주죠. 주에 난 정현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주자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이 누구냐? 정자죠. 성리학에 적어서 정자는 이거는 당작태니 태만할 태자로 써야 되는데 만자나 태자는 우리는 실은 같은 걸로 보죠. 태만할 게으를 만자 태만할 태라고 했는데 숙시라 그죠? 누가 옳은지 숙시 그죠?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정현이 얘기하는 만자는 거만하다라는 뜻이 더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자가 쓴 것은 태만 그죠?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까짓게 어지러봤자 얼마나 어질겠느냐라는 이런 뜻으로 쓴 것이 바로 정현의 해석입니다. 이제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주자 같은 경우 참 이런 경우는 둘 다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 손 들어주기도 참 그렇기도 하니까 뭐냐면은 미상숙신이란 뭐 누가 옳은지 나 자세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자 그 정현의 그 해석에 따라서 특히 정현이 근거까지를 제시를 해놨죠. 왜냐하면은 명자는 만자를 잘못 읽은 것이라 그죠? 잘못 읽고 명이라 표기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만이 하는 것이 되고 또 거만함이 되고 그러니까 현인을 보고도 천거하지 않거나 천거하고도 먼저 쓰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까짓게 뭐 어지러봤자 얼마나 될 것이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업신여기고 깔본다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이게 위정자로서의 태만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불선이 불능퇴하며 그 다음에 불선한 일을 보고도 그러니까 관직에다 그저 장관이나 차관에다 누구를 임명시켰는데 이자가 참 불선해요. 그런 불선함을 보고도 그저 명을 어기고 지멋대로 그저 사리사욕이나 채우려고 하고 그런데도 능히 물리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권고사직을 시키든가 아니면 좌천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물리치고 나서도 야야야야 내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놈저놈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너 잠깐만 좀 비켜져 있어라 이렇게
만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늘 뒷구멍으로 이렇게 만난다 이 소리고 틈만 나면은 다시 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퇴의불능언이죠. 물리치고도 멀리하지 않고 귀에 보면 언제든지 또 발탁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바로 뭐다? 이것은 위정자의 허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지학, 다시 말해서 대인이다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누구라 그랬지? 어떤 사람? 주역으로 표현하면은 건계 구호대인 아니면은 구의대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대인에 대해서 주역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부대인자는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빨리 외우세요. 부대인자는 덕이 여천지 합기덕이죠. 덕이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며 그 다음에 천지가 있으면은 1월이 있죠. 여 1월 합기 명하며 1월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며 다시 말해 밝은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1월이 있고 난 뒤에 뭐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사시가 있죠. 여사시 합기 서하며 그죠? 사시와 더불어서 그 순서, 질서 있게 행하라 이 소리죠. 질서와 합하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귀신 그죠? 귀신처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베풀어놓고 그거 내가 했다는 둥 이렇게 해서 그저 백성들을 위해서 거만 떨지 말라 이 소리죠. 여귀신 합기 길흉하며 귀신과 더불어서 그 길흉을 합하며 자 위에서 그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위정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대인입니다. 그래서 대인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소인배 정치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112쪽이죠. 자, 호 인지소오하며 오 인지소호 시위 불인지성이라 묘필체 부신이니라. 자, 호지인지소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호오 개념으로 표현하죠. 좋아하고 미워한다라고 할 때 호오니까 그래서 악이라고 읽지 말고 소오 할 때는 소악하지 말고 악한 바라기보다도 미워하는 바. 그러니까 호인지소하며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를 좋아하며 꼭 이런 자들 있죠. 그 다음에 오인지소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불인지성이라 사람의 성품을 거스리는 것이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거스르는 것을 이름이라. 이러한 자 뭐예요? 재앙, 재자가 되는 거죠. 재앙이 반드시 부으신 무릇 몸에 미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소에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미워한다. 백성들이 미워하는 것. 저 위정자들이 그저 사리사욕, 그저 탐관오리들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다 같이 더불어서 같이 그저 행복하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다 함께 주변이 다 같이 함께 사는 것,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 자체를 그저 고르게 그 공자가 말씀하신 어디인가요? 계시편에 보면은 균화안을 얘기하는 거죠. 균하고 화하는 것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다라는 건데 균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균전법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하는 데는 정전법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데 이런 거 하지 않는 자 그런 것도 미워하는 자 그거는 사람들의 그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거죠. 그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들을 거스리는 것이라. 그러한 위정자라면은 재앙이 틀림없이 그 몸에 미칠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러고도 권력 유지하겠느냐 그러고도 나라 그저 제대로 안정시키겠느냐라는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그저 증자가 굉장히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위정자들만 봐도 그렇죠. 대통령 끝나고 나서 제대로 노후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 없죠. 꼭 감옥 가고 그러니까 정치 제대로 하라.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죠?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잘 살펴가면서 정치하라 이 소리. 안 그러면 너
퇴임하고 나서 별로 편치 못할 것이다. 늘 이 바로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나 저나 똑같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절대군주제 시절에도 이런데 하물며 투표를 통해서 뽑는 그 지도자들이 오죽이나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4번째 귀절. 시고로 군자유 대도하니 필충신이 득지하고 교태의 실진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큰 도가 있으니 반드시 충과 신으로서 얻어야 하고, 교태, 교만함과 태라고 하는 클태자인데 너무 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참 사람도 태평하다라는 말 가운데, 그죠? 태평성대 할 때 뭐예요? 태평이다 그러면 참 편안하고 좋은 거죠. 너는 그렇게 태평하기만 하냐 하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 이런 소리죠. 게으르다 이런 뜻의 나태함. 그러니까 교만과 나태함으로써 하면은 잃게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군자유 대도하니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대학지도가 되는 거죠. 대학지도, 대인지도. 위정자로서, 그죠? 위정자에게는 큰 도가 있는데 그 도는 반드시 뭐냐? 네 몸 안에 먼저 충과 신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충과 신으로서 바로 그 자리를 얻어야 하고, 또는 그 다음에 충과 신으로서 해야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얻고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인데 나를 당할 자 누구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 위한 일에 대해서 하루라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태만하게 대처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주역에서 보면 그 밑에 제가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주역에서 보면은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충과 신으로서 해야 얻는다라는 건데요. 주역에 그 군자 진덕수업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역 건교에 3효하고 4효가 되는데요. 3효는 아래에서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되고, 그러나 위에 있는 조정의 대신이나 여기 군주보다는 낮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제후의 자리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하고 그 다음에 구사라고 하는 것은 조정의 대신이 되고, 여기는 이제 천자의 자리가 되는데요. 요 두 자리에 뭘 얘기했냐면은 군자의 진덕수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덕수업이라 덕에 나아가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군자의 진덕수업이라라고 표현하는데, 진덕이라라고 하는 것, 덕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충신이라 그랬습니다. 충과 신이 바로 소위 진덕야요. 그 다음에 수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수사입기성이 되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바 일, 직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쨌든 다스리는 통치자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노가다 뛰는 게 아니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부 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명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수사, 말을 잘 닦고 수사하는데, 그죠? 말을 잘 닦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입에서만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좋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수사에서 입기성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잘 닦고 그야말로 정성으로서 그 정성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 백성들 위한 일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라, 이런 뜻으로. 그래서 앞에서 뭐냐면 민지부모라라고 표현했죠.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여보적자라,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돌봐듯이 해야 된다라는 정성성의 성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과 신, 다시 말해서 주역의 말로 표현하면 덕으로서 하면은, 그죠? 덕으로서 다스리게 되면은 얻게 되고, 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보존하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윗자리에 앉아 있다고 교만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하면은 틀림없이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는 뭐 그 군주뿐만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 경대부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소를 보면은요, 이제 그 또 다른 측면에서 표현했는데, 시고로 군자유 대도라고 할 때 대도는 위, 소유행, 효제 인의지 대도야라. 그래서 말미암아 행하는 바의 뭐냐면은 효제, 효도하고 공경하고 어질고 의로운 것에
바로 대도를 이름이니라. 필충신이 득지 교태의 실지자라고 하는 것은 언차 효제 인니는 그죠? 이 효와 제와 인과 의는 필요행 충신이 득지하고 충신으로서 말미암아 행한다면 얻어지고 유신 몸의 교만함과 태만함으로서 하면은 잃게 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그 공영달의 소를 통해서 볼 때 효제라고 하는 것은 효제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그죠?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러니까 효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치국의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효제를 바탕으로 해야 인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제가 체가 되면은 그죠? 이 표가 되면 뭐죠? 표리 리가 되면은 인이는 그 바깥이 되는 것이 되고 효제가 작은 단위라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단위의 그 행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효도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반드시 어른 뭐예요? 임금 섬길 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 그 다음에 아우 뭐 형님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어른 그저 공경할 줄 아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그래서 나왔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5절 생제유 대도하니 생지자 중하고 식지자 과하며 위지자 질하고 용지자 서하면 즉 제항족의리라. 생제. 자, 이 대학에 보면은 국가의 경제에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물을 생산하는데도 뭐가 있다? 유대도. 대도가 있으니 생지자 중하고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위지자 질하고 일하는 자가 빠르고 용지자 서하면 쓰는 자가 천천히 한다면 재물은 항상 족하리라. 이거 잘못해서 가면 정말 큰일 나는데 자 항상 이제 유학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생제유 대도한다.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재물 재화가 되겠죠. 재화를 생산하는데 재물 단순히 재화를 생산한 국가의 재화가 되겠죠. 자 국가의 재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생지자. 생하는 자가 많고 생지자가 누구예요? 네? 백성들이죠. 그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들이 많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많고 그 백성들이 다 각각이 뭐가 있어야 돼?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속에는 기본적으로 국민, 백성들이 많고 백성들마다 다 각자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는 자는 누구예요? 식지자. 식지자. 지도자들, 네. 이른바 관리들이에요. 요즘 말로 배우면 공무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이걸 주어야만이 뭐예요? 그걸 노고로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맹자에 보면은 맹자에 노력자와 노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힘을 쓰는 자, 그 다음에 노심자, 마음을 쓰는 자. 노력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죠? 불임을 받는 사람. 그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마음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인,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어인은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죠? 다른 사람을 먹게 하고 식인이 되겠죠. 식인이 아니라 식인 그러면 이제 사람 사인. 다른 사람을 먹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치인은 다른 사람에게 먹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인과 사어인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얘기하는 노력자이며 치어인이 되겠죠. 달리 표현하면 민이 되는 거죠. 민. 그 다음에 노심자 거기서 지금 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치인이 되고 사어인이 되는데 이런 말에서 뭐냐면 이거는 관이 되겠죠. 관. 그래서 관리들의 탐과 노래를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건데요. 그래서 식지자 과하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후에 위인설관 하지 말라 이 소리죠. 그죠? 때로는 이 권력에 의해서 위인설관들 사람 위해서 계속 일자리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다가 그저 사람들이 그냥 공연히 앉히고 직급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연히 사람 하나 갖다 놓는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식지자가 적으며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때 관리들은 최대한 있죠. 적게 해서 다스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지자치를 하고 하는 자가 빠르고 일하는 자가 빠르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일하는 자가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되겠죠. 위에서 정치를 잘한다. 그럼 백성들도 어떻게 노래 부르면서 일을 정말 신나게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놈의 일을 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으로 다 뜯겨나가면 내가 무슨 재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지자치를 하고 용지자사함. 이때 쓰는 자도 역시 누구냐면은 아까는 노심자가 되고 치인이 되고 사어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는 자가 천천히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남의 위에 군림하는 관리라고 해서 백성들로부터 얻은 그 세금을 가지고 녹을 가지고서 흥청망청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재물이다라는 건 국가의 재물이다라는 거죠. 국가의 재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된다? 풍족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뒤에 113쪽에 그 소에 보면은요. 거기도 보면은 주부터 봅시다. 시 불무녹하고 불초이 면민이 녹냐니라. 자, 녹에 힘쓰지 않고 그 다음에 불초 여기서는 흩어지지 않게 하면서 백성들을 농사에 힘쓰게 함이라. 이것도 조금 부족하네요. 그 밑에 보면은 소에 보면은 생제유 대도자 차일경은 그죠? 생제유 대도라고 하는 지금 이 35절의 그 문장은 이 한 경문은 명인군 당선행인이 하고 그죠? 임금은 마땅히 먼저 인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애성국용 그 다음에 나라의 그 씀을 사랑하고 살펴야 함을 밝혀서 이렇게 되죠. 밝혀서 선행을 밝혀서 그 다음에 이 풍족 재물이라 밝혀서 전부 다 저기 하고 명자를 맨 나중에 하세요. 임금은 당선행 인의하고 마땅히 먼저 인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애성 구경하고 나라의 그 재물 쓰는 것을 이때는 사랑한다보다 아끼고 이렇게 해서요. 아끼고 살펴서 애낀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끼고 살펴서 이 풍족 재물이라 그래서 이로써 재물을 풍족하게 해야 함을 앞에 밝힘이라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상문의 대도는 다시 말해서 생제유 대도 그 위에 있는 군자 여기서 나오는 그 대도는 역시 위에 있는 군자유 대도하고 마찬가지로 효제 인의의 도이고 아까 상문회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마찬가지 34번에 그죠? 34번 귀절의 대도라고 하는 것은 효제 인의의 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제유 대도의 이 대도라고 하는 것은 인군 생식 기재의 유 대도 지리하니 이렇게 보는 거죠. 임금이 그 재화를 그저 생산하고 불림에 대도의 이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하지소운자 시하라 아래에서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귀절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생지자 중자라고 하는 거죠. 생산한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죠? 농상다예요. 그죠? 농사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잠업. 그죠? 잠업한 것이 많음이 됨을 이루는 것이고 식지자 과자라고 하는 것은 감생무용지 비요. 그죠? 쓸데없이 그죠?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량하고 그죠? 덜어내는 것이고 그죠? 감하고 덜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쓰는 재물의 낭비를 막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개인 백성들한테는 이 얘기까지는 안 하죠. 백성들은 저걸 전략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전략하죠. 자기가 농사 짓고 직접 생산한 사람들은 그게 물건이 아까운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무서워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까 얘기했던 국가의 관리들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위지자칠 하는 사람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급 농상사업야요. 그죠? 농상과 사업의 바로 급함을 이름이고 백성들 얘기고 그 다음에 용지자서자라고 하는 것은 군상 원어 영조 비용야요. 그죠?
그 임금이 그 다음에 위에서 영조의 비용을 그 다음에 느슨히 하는 것, 완만하게 하는 것. 영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기관 산업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을 너 함부로 그저 이것도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항상 잘 살펴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4대강 사업 해체버리면 나중에 이거 다시 메우기도 힘들고 이 돌이키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즉 제 항족의자는 인군 능력 자면치 국용항족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36절 인재는 이재 발신하고 불인자는 이신 발제니라. 이게 참 멋진 말입니다. 어진 자는 재물로서 몸을 일으키고 불인한 자는 인으로서, 그죠? 참 신으로서 자기 몸으로서 재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때 인자, 불인자 전부 다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정자가 재물로서 몸을 일으킨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요즘에 선거판에서 돈 많이 쓰면은 그저 내가 당선되겠네 이 표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위정자로서 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저 부고의 재물들을 푸는데 어째 자기들의 사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필요할 때마다 풀어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예요? 어진 사람이다, 어질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가 뭐다?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뭐예요? 그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가뭄과 아니면 또는 홍수에 그죠? 이게 생산량이 없어서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내일 모레 전쟁하겠다고 내일 모레 저기 뭐 땅 뺏기 하겠다고서는 그 국가의 부고의 재물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일체 풀지를 않더라. 이런 자는 불인한 자가 되는 거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서 몸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데 국가의 재물을 풀었어라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몸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인한 정치가라 그러면은 자기 몸으로서 재물을 일으킨다 그러면 죽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국가의 부고에다 재물 쌓기 바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디다 쓰느냐? 자기의 그 사치 비용, 그 다음에 땅 뺏기 한다고 전쟁 일으키는 데 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몸으로서 재물을 일으킨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에 뭐 이런 비슷한 사람 하나 있긴 있죠. 불인자는 이신발전이란데 뭐 대부분 다 그럴 텐데 자, 그 주석에 보면은 그 소를 한번 보세요. 소를 보면은 인자 이재 발신자는 위 인덕지 군이 이재 발시하여 발기 신지 영명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어진 임금이 어진 덕을 갖춘 임금이 재물로서 재물을 산시라 그랬죠. 두루두루 흩어서 백성들에게 흩어 베풀어서 발기 신지 영명 자기 몸의 영이라는 때 아름다울 영자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몸의 아름다운 이름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진 정치하는 정전법의 정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전법의 정치다 그러면 꼭 재물을 흩는다는 것이 뭐냐면 11조죠. 11조의 고에 해당되는 세금 외에는 걷지 않는 것이 되고 불인자 이신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저기에도 하나 붙여야 되겠네. 소의 첫 번째 줄에 토에 인자 이재 발신자는 해야 되겠죠. 인재 이자 발신자는 위 인군지 덕이 이렇게 가면 되고 인덕지군이. 그 다음에 불인자 이신발제자는 뭘 얘기하느냐? 불인지인이 불인한 사람이 유죄 인색하여 오직 인색함을 두고서 무어 적취하고 그죠? 뭐냐면은 쌓고 취하는데 그냥 자꾸 창고에다 쌓아두고 취하는데 힘쓰고 노역히 신하여 그 다음에 그 몸을 수고롭게 부려서 그 몸을 수고롭게 부린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전쟁을 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달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발기기재. 그래서 발기기재 그 재물을 일으키는 것은 땅 뺏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땅을 뺏으면 그 땅이 전부 다 뭐예요? 내 부고의 재물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부라고 할 때 부자를 뭐라고도 해석한다고 그랬죠? 논어에서 군사라고도 표현하죠. 자로가 선생님 그 3군의 나라를 자에게 다스리게 한다면 할 때 그때 이제 군사라는 말로 쓰는데 왜 재물제자에다가 호반무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군사를 일으켜서 상대방 땅을 뺏으면 그게 어떻게 돼? 전부 다 국가의 농토가 되는 거죠. 국가의 땅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재물이랑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군사라는 말로도 쓰고, 그래서 이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우리가 요즘에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할 때 이걸 쓰잖아요.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수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맹자에 잘 나오는 겁니다. 맹자에 처음에 양효왕편이 있는데, 양효왕이 군사를 일으켰었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선 결국은 저 진나라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됐던가요? 진나라가 아니라 초나라하고 싸우다가 제나라하고 싸우다가 자기 태자 신도 죽었죠. 태자도 죽임을 당하고 나서 맹자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놈의 설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 자기 몸 부려가지고 자식마저도 다 잃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땅 뺏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불인자 이신발제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차는 언치가 치국 천하지 관인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와 천하를 다스리는 조목이니 바로 위임금 여기서는 바로 인자 불인자다라고 할 때는 바로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32절 미유상호인이 하불호의자야니 미유호이요 기사부종자야며 미유부고제 비기제자야니라. 자, 위 상이다 그러면 임금이 되는 거죠. 임금이 인을 좋아하는데 하불호의자 아랫사람들이 의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 미유 있지 아니하며 미유호이요 의를 좋아하고 미자는 나중에 해석하세요. 의를 좋아하고 기사부종자 그 일을 마치지 못하는 자 있지 아니하며 미유부고제 부고의 재물이 그 재물이 아닌 것은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상이 인을 좋아하는데,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그 항상 태극도관념으로 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상이 임금이 자 어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어진 정치를 한다라고 할 때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건 생이죠. 이쪽은 성이죠. 이렇게 해서 인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먼저 앞장서서 인을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의를 좋아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의를 좋아하면 돼. 그죠? 의를 좋아하면은 가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인의 겨울 되는 거죠. 총이죠. 겨울 동자. 그러니까 의하고 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겨울이 오듯이, 그러니까 의를 좋아하면서 마치지 못하는 자 있지 아니한다 이 소리입니다. 있지 아니하라. 그러면서 부고의 재물이 그 재물이 아닌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내 땅 안에만 재물 저 창고 내 그 궁궐 안에 여기다만 창고에 있는 재물만이 내 재물인가요?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그 재물도 전부 다 결국은 누구예요? 전부 다 나라의 재물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유한데 임금이 가난할 리가 없고,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가난한데 임금은 어디 가서 돈 나서 부유하냐라는 얘기가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바로 얘기죠. 그러니까 부고의 재물이 그 재물이 아닌 것이 없다란 부고의 재물이다 그러면은 백성들 각각이 다 풍족하면은, 그죠? 풍족하면은 그 나라도 역시 풍족하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국민들은 가난한데 나라는 부유하다.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저법을 기본 바탕으로 한 나라입니다. 이제 요학 관련해서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에 천자문에 나오는 나라든가요? 천자문에 작은 나라 하나 침범하는 그 규절 하나가 있죠. 저 땅을 빌리자고 하는 거. 가도멸객 천태, 저보다 낫네요. 가도멸객 천토해명이라고 할 때, 그 괭나라를 치는데 이렇게 그 재물을, 누구죠? 가도, 어느 나라죠? 우나라를 빌리는 거잖아요. 우나라 길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는 그 백리엔가 누군가 반대를 하죠. 이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까지 침범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뭐냐면은 빌려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나라 군주한테 저 땅을 빌리려면 어쨌든 재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보배를 주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쪽 진나라 군주인가 그랬죠. 진나라 군주가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신하가요.
아이 그거 바깥 창고에다 잠깐 보관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린지 알죠? 어차피 저거 다 우리 땅일 때 잠깐 그냥 바깥 창고에다 보관하는 거다. 다 그 개념으로 보면 실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유하면은 나라도 임금도 부유하다. 그죠? 백성들이 가난한데 임금이 부자다 그러면은 잘못된 정치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좀 쉬었다 그다음 하겠습니다.